네, 이제 국내 기업도 2분기 실적 시즌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전자, IT 대형주를 시작으로 해서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어닝 시즌을 보는 방법은 각각 달라요. 특히 올해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상장사의 평균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비 4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봅니다. 그만큼 실적 전망치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서는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호실적을 낸 종목은 급등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실적이 좋은 몇몇 종목에 수급이 쏠리는 겁니다. 상대적인 매력이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어닝 쇼크를 내는 종목은 시장의 분위기 부진과 맞물렸을 때는 급락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실적 컨센서스를 보시는데 단순히 영업이익 전망치가 적자이거나 낮은 기업을 주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그런 기업도 주의를 해야 되지만 더 주의할 부분은 증권사의 실적 전망치가 계속 낮아지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증권사의 실적 전망이라는 것도 한번 딱 내놓고 끝이 아니라 실적 발표가 나오는 시점에서 계속해서 조정을 해요. 그런데 그 조정을 할 때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는 종목이 있어요. 한샘도 그 중에 한 종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안다면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에 이런 종목은 접근하지 않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닝 쇼크를 계속해서 좀 피하시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은 그 한샘 같은 경우 일단은 그 별도 영업이익 보시면 2분기에 128억입니다. 2분기에 이제 128억 원이에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53% 감소했어요. 53% 감소를 했는데, 네, 53%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샘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이제 가구 업체잖아요. 근데 이게 그 한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주방 가구 중심으로 개인에게 가구를 많이 공급을 해요. 그러니까 가구 업체들 다 특성이 있습니다. 한샘, 뭐 리바트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퍼시스 이런 종목들이 개인을 대상으로 매출이 많은 업체가 있고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이 많은 업체가 있고 뭐 분양 물량을 대상으로 그 매출 비중이 많은 경우가 있고 근데 한샘 같은 경우에는 개인 분양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비중이 높아요. 이 말은 뭐냐면은 국내 이제 주택 경기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는 거죠. 물론 이제 기업 대상으로 공급하는 업체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게 지금 개인 같은 경우에는 주택 정책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고 직접 받고 빠르게 반영한단 말이에요.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주택을 매입한다기보다 단기적인 관점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개인은. 그래서 개인에게 주로 가구 물량을 공급하는 업체는 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다른 가구 업체보다 조금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그 한샘의 제휴점 같은 경우 주택 거래량과 이제 당연히 연동이 되는데 올해 상반기 월 평균 거래량이 5만 2천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가까이 줄었어요. 이거는 정말 급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한샘이 그 다음에 그 탈출구를 삼은 게 리모델링 패키지라는 건데 이제는 단순히 가구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주택 리모델링 공사가 많아요. 왜냐면 인구가 좀 고령화가 되고 또 리모델링 기술도 발전하다 보니까 이사 가려면 또 골치 아프잖아요. 짐 다 옮기려면 피곤하고 그렇기 때문에 헌집을 약간 몇 천만 원 들여서 새 것처럼 리모델링을 하는데 한샘이 이 부분에 뛰어들면서 차별적인 성과를 좀 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까지나 주사업은 신규 분양되는 주택에 가구를 공급하는 게 주사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주택 거래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부진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어닝 쇼크를 피하기가 조금 어려웠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어닝 쇼크를 내는 기업이라고 다 빠지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SOL 같은 경우도 어닝 쇼크가 났어요. 하지만 주가는 비교적 견조했죠. 왜냐면 하반기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크면 괜찮습니다. SOL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유가도 바닥 찍고 완만하게 반등하고 특히 정제 마진 개선되고 있어서 2분기 실적 부진 요인을 다 털었어요. 근데 한샘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주가 반등이 나타나려면 국내 주택시장이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 정책을 보시면은 부동산을 아직까지는 잡겠다라는 정책이지 부동산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정책은 아니에요. 이게 물론 나중에 바뀔 수도 있겠죠. 정책이라는 건 바뀌니까.
하지만 현재 시점에선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한샘은 단순히 2분기 어닝 쇼크가 문제가 아니라 2분기 어닝 쇼크의 이후에 있을 실적에 대한 가시성도 어때요?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같이 복합적으로 반영되면서 이제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리스크가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시장이 워낙에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닝 쇼크를 내도 그때 시장이 상승장이면 좀 덜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코스피를 보면 1.31% 하락이고 코스닥은 2.41%면 거의 폭락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지수가 안 좋다 보니까 악재가 있는 기업에서는 주가가 더 크게 빠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터졌고 장대 음봉이어서 물론 오늘 밑꼬리를 달고 회복이 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기술적으로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위치라고 보는 게 맞아요. 적어도 시장이 돌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어닝 쇼크가 예상된다고 무조건 피하라는 관점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기업을 다 피하셔도 좋습니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면은. 근데 최근 들어서 증권사 실적의 전망치가 바뀌어요. 증권사들이 계속 나오는 리포트들을 보시면. 근데 실적 전망치가 계속해서 낮아지는 기업이 있어요. 한샘도 그 중에 하나였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그런 종목을 일단 피하시면 적어도 이런 장대양봉은 맞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증권사의 실적 컨센서스를 보셔야 되고,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어닝 쇼크가 나면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건 실적 부진이 전망되는 기업은 일단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실적 발표가 이미 났으면 모르지만. 그리고 2분기 실적에 대한 영향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의 정도는 하반기 실적 개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냐에 달렸어요. 근데 한샘은 아직까지는 하반기 실적 가능성, 개선 가능성이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의 급락으로 연결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어닝 시즌을 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고, 또 어닝 쇼크 종목을 피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증권사의 실적 컨센서스 변동치를 눈여겨보자. 이 말씀은 한샘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꼭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앞으로 실적 발표되는 기업들 한번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